세상을 되게 만만하게 보는 친구들이 많구나. 한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했어. 누가 돈을 빌려줘? 안녕하십니까, 인간 백모열입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미용실 원장이잖아요. 그래서 미용실 원장인데 이제 주변에서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간혹 이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미용실을 차릴 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니면 좀 미용실을 차릴 때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이번 영상은 모고백과 시리즈인데 미용실을 차릴 땐 뭐가 중요할까, 약간 이런 영상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창업 방법입니다. 미용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미용사 면허증이고요. 이제 내가 차리려는 분야에 대한 미용사 면허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미용사 면허증을 받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 하나는 자격증을 따고 그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이제 바꾸는 거랑,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이제 종합 면허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종합 면허증 또는 아니면 내 개인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바꿔서 그 다음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허증 들고 임대차 계약서 들고 그 다음에 세무서 가가지고 이제 뭐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일자 받고 그렇게 하면 일단 창업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엔 이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할 때 조건마다 다른데, 이게 통신 판매업도 같이 신고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간이과세면 크게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일반 과세로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네이버 결제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통신 판매업도 같이 등록을 하시면서 사업자를 내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실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이제 이거는 뭐 창업 방법 제외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일단은 위치, 자본, 인테리어. 일단 위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대부분 이제 오너이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신데, 첫째도 목, 둘째도 목, 셋째도 목입니다. 무조건 목이에요. 자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좋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예를 들면 이제 중심센터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마다 중심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시내 중심가로 가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미용실은 그래도 내 생각인데 굳이 자리가 엄청 좋진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나를 찾아오게만 만들 수 있으면 자리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물론 이제 구석으로 가면 당연히 안 좋겠지만, 그래도 중심 상권에서 조금 벗어나는 상권에 위치를 해도 그 안에 어떤 디자이너들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 또한 뭐 엄청 큰 매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는 매출 평균치가 항상 좀 이어지면서 지금 조금씩 상승선이거든요. 우리도 위치가 김해 내에서 엄청 좋은 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중심 상권에서 조금 끝자락에 있는 매장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위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리가 좋으면 그만큼 좀 유리하겠지만, 미용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좋지 않아도 내가 만약에 손님을 끌어올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이제 우리 매장으로 이제 방문하시게 만들어 드리려면 당연히 마케팅을 해야겠죠. 마케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내 생각에는 두 가지가 생각해. 하나는 머리를 정말 잘하는 거야. 머리를 졸라 잘해야 돼. 하나는 그겁니다. 일단 머리를 너무 잘해서 잘하다 못해 경지에 일러서 뭐 남자 여자 안 가리고 그냥 뭐 시술 파마 염색 아무것도 안 가리고 그냥 다 졸라 잘해야 돼.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오프라인 내에서 소문이 많이 타요. 온라인 마케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오프라인 내에서 계속 이제 입소문이 나거든. 진짜 존나 잘하면은. 그 경지에 오른 사람이어야 돼. 대신에 머리도 잘하고 손님과의 소통도 잘하는 분들, 그러면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게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아무래도 조금 미래를 봤을 때는 많은 고객님들을 맞이하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인플루언서입니다. 이제 인플루언서 정말 힘들지. 정말 힘든데 이 인플루언서도 미용사들이 요즘엔 많이 나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헤어 인플루언서가 있고 미용사인데 다른 인플루언서들도 많아. 미용사인데 뭐 예를 들어 뷰티 쪽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막 뭘 하신다든지, 잘생겼거나 예쁘거나 조금 더 약간 내가 잘 꾸미면서 옷이나 뭐 이런 쪽이나.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꼭 헤어 미용사라고 해서 헤어 인플루언서가 될 필요는 없는 거지. 다른 인플루언서가 돼도 돼.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되면 아무래도 조금 초반부터 조금 고객님들을 맞이하기가 쉽겠죠. 대신에 실력이 평타는 쳐야 돼. 그러니까 중간선은 지켜야 되는 거지. 왜냐면 저는 인플루언서가 됐을 때 고객님들을 맞이하는 그 상황은 솔직히 양날의 검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못하면 진짜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잘하는 것도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평타는 쳐야 된다는 거지. 평균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PR을 열심히 하면서 마케팅을 성공시키고 인플루언서가 된 사람들, 제 주변에 봤을 때에는 확실히 매출이 높습니다. 확실히 매출이 높고, 또 이게 마케팅이라는 게 요즘에 헤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조금 폭이 되게 좁다 생각해. 그 오리지널 머리로 마케팅을 해서 잘 되시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오히려 약간 좀 유머스럽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만의 독특한 분야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용실을 하려면 자본이 또 참 중요하죠. 근데 미용실은 그 자본의 폭이 되게 넓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자본으로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야. 뭐 1인 미용실이라든지 좀 상황이 안 좋은 미용실이 가게를 내놓았을 때 그거를 조금 저렴한 가격에 인수를 한다든지, 자본이 엄청 많이 필요한 업종은 아닌데 그래서 조금 더 위험한 업종 같아요. 왜냐면은 소자본으로도 시작을 할 수 있는 업종이니까. 기매권에서는 솔직히 만약에 그냥 좀 상황이 안 좋아서 나가는 매장들 인수 잘하면 5천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가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인테리어까지 싹 다 하면은 뭐 조금 더 위아래로 가는 게 있겠지만, 진짜 큰 매장 아니면 한 10평대에서 20평대 초반까지는 5천만 원 이하로는 일단 매장을 시작해 볼 수는 있어. 내 입맛대로는 못 하겠지만. 그리고 진짜 돈 아껴서 1인샵 조그만하게 할 것 같으면 3천만 원 이내로도 저는 가능하다 생각해요. 기면은 그래, 내가 봤을 때. 근데 이제 큰 매장을 한다든지 브랜드샵 아니면 좀 인테리어를 좀 확실하게 좀 세게 힘있게 넣으려면은 큰 거 한 장 이상이 좀 들어가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자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업종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약간 조금 당황스러운 게 요즘에 이제 뭐 청년 대출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 주변에 조금 어린 디자이너 친구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난 되게 당황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그만둘 거래. 자기가 이제 그만둘 건데, 근데 대출 받아서 매장을 차릴 거래. 그래서 대출을 내가 어디서 받냐 하니까 뭐 청년 대출 이런 게 있다고 받을 거라는 거야. 있기는 있어. 그러니까 청년 대출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있기는 있는데 그게 창업 전에 주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하고, 청년 창업 대출이라고 해도 창업을 하고 3개월 이상이 지나거나 아니면 소득 신고를 한 번이라도 하고 나서 대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그 말에 되게 충격이었지. 아, 세상을 되게 만만하게 보는 친구들이 많구나. 아니, 막말로 미용사는 프리랜서잖아요. 인턴 때는 4대 보험이 들어가서 이제 직장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뭐 신용대출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디자이너가 됐을 때에는 대출이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또 소득액의 어느 정도 프로까지만 또 인정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힘들거든. 그러니까 개인 신용이나 이런 건 진짜 인간하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엄청 당황했던 게, 청년 대출 받아서 가게 차리면 됩니다 막 이러길래, 아니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했어. 누가 돈을 빌려줘? 아니 소득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한테, 직업의 안정성도 확실하지 않은 게 미용사인데 누가 돈을 빌려줘요? 은행에서 뭐하러 빌려줘? 빌려줄 사람 널리고 널렸는데. 그러니까 청년 이런 대출이 다른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종 말고 다른 직종은 이제 뭐 창업 관련 무슨 학교 이런 거를 수료하면은 그거를 기반으로 뭐 AI 산업이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밀고 있는 산업들이 있잖아. 그런 쪽으로 창업을 하면 창업 전에도 대출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미용사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보는 조금 디자이너가 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이제 뭐 원장이 족같다든지 뭐 관리자가 족같아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아 나 대출 받아서 그냥 차려볼까? 이런 애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야. 없어요. 근데 방법은 있습니다. 제일 빠른 거는 카드론이지. 내가 신용도가 낮지 않다는 조건이면은 제일 빠른 거는 카드론으로 땡겨야 돼요. 그 다음이 이제 이금융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상품들, 뭐 햇살론이라든지 이런 거 뭐 다양하게 있겠죠. 1금융에서 개인 신용은 잘 안 나옵니다. 진짜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은 나와도 얼마 안 나올 거예요. 미용사가 어쩔 수 없어요. 진짜 그 원천징수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 사람들이면은 조금 금액이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그거는 소수고 다수는 그냥 대출을 시작할 때에는 조금 좀 뭐 받더라도 좀 금리가 많이 높다든지 금액 한도가 좀 아쉽다든지 그런 경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창업 전에 누가 대출을 해줘요? 가뜩이나 미용업은 우리나라에서 밀고 있는 산업이 아니잖아. 물론 뷰티 관련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뜨고 있지만 미용업이 우리나라에서 밀고 있다면 대기업들이 왜 안 들어오겠어요? 돈이 안 되거든. 대기업들이 봤을 때 미용업은 돈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미용은 인력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 사업을 하려면 인력 관리가 제일 어려운데, 미용 같은 경우는 키워 놓으면 나가고 키워 놓으면 나가고 이게 반복이 되는 업종이란 말이야. 프리랜서인 경우가 지금 거의 태반이잖아. 직원처럼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는 만큼 벌고 못하는 만큼 못 벌고 이런 게 조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직업이다 보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도 플랫폼만 만들고 있지 기업 운영할 생각을 안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돈 되는 거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딥니까? 대기업이잖아요. 저도 제가 대출 많이 받아봤는데 혹시나 자본이 좀 필요하시다, 그래서 방법을 좀 알고 싶다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받아왔던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를 좀 제시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엔간하면 못 받는다 보면 됩니다.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매장 컨셉 따라가면 될 것 같아. 그냥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맨즈 살롱을 할 것이다. 근데 맨즈 살롱을 하면 일단 느낌이, 다수가 봤을 때의 느낌이 조금 어두운 느낌이나 블랙톤이라든지 아니면 그레이 같이 뭐 실버 같이 좀 밝은 은은한 느낌도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좀 약간 그 바버샵 특유의 남자의 본능을 건드리는 그런 인테리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반대로 보면은 이제 토탈이 이제 그냥 살롱이에요. 그냥 헤어 살롱이면은 뭐 조금 밝은 분위기도 있고 어두운 분위기도 있고 뭐 빈티지한 분위기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미용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 취향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트렌드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뭐 획기적으로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그게 눈길을 끄는 업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딱 하나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장에 내가 들어갈 때 층수가 있을 거 아니야. 뭐 1층에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2층에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더 위로 가면은 뭐 5, 6, 7, 8층에서도 장사할 수 있겠지. 일단은 1층 제외하고는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층 미용실의 최강 인테리어는 고객님입니다. 이제 고객님한테 뭐 인테리어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최고의 인테리어는 손님이에요. 1층 미용실은 특히나. 예를 들어서 1층 미용실은 로드 고객님들께서 지나가다 오다 계속 보신단 말이야. 근데 가는데도 손님이 가득 차 있어. 또 집에 또 갔다가 또 집 가는 길 또 손님이 가득 차 있어. 그럼 궁금증이 생긴다고. 그럼 한번 가보고 싶거든. 아, 얼마나 잘하길래 저렇게 고객님들이 많이 계시지?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보이지도 않는 거지. 그 안에 계신 손님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층 미용실은 확실히 이게 조금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위에 미용실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본다 해도 뭐 이렇게 막 다 내어봐도 아예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약간 1층 미용실에서는 최고의 인테리어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시는 게 최고의 인테리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지만 결국 그 안에 이제 앉아 계시는 고객님들과 그리고 디자이너 선생님들, 특히나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좀 많이 꾸미고 멋있고 예쁘게 나와주면 그것 또한 인테리어가 되는 거지. 미용실이 별로여도 그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막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모여있다 생각해봐. 그것도 또 보기 좋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뷰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잘난 얼굴은 아니지만 최대한 관리하고 좀 노력하는 이유가 오래 하고 싶어서 해요. 약간 아저씨처럼 막 배 나와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배 내밀고 이렇게 커트하고 있으면 누가 좋다고 머리 자르겠어. 막 사진은 막 프로필 사진은 막 뽀샵 이빠이 넣어가지고 막 팍 박아놨는데 왔더니만 막 배 나와가지고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미용사들도 이제 관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오래 하고 싶어서 좀 멋있게 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용실 창업할 때 또 네이버 플레이스,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미용실을 제외하고도 대부분 업종이 정말 중요한 작업이죠. 새로 오픈을 하면은 그게 한 2달에서 3달 정도는 이제 조금 상단 또는 따로 이제 분류를 해줘요, 네이버 자체에서. 그래서 그걸 이용해야지. 왜냐면 그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면 네이버 플레이스를 최대한 내가 매장을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가오픈 기간까지 싹 다 끝내고 완전 정식 오픈까지 다 왔을 때 그때 플레이스 등록을 탁 박아야 돼. 그래야지 네이버에서 주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90일을 최대한 이용하셔야 됩니다. 아마 90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나도 좀 오래돼서 헷갈리네. 뭐 플레이스 관리도 하시고 뭐 블로그 작업이나 아니면 뭐 인스타, 유튜브 여러 가지 마케팅 많이 하시겠죠. 뭐 이거 뭐 다양하게 하면서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요즘에는 또 이제 AI가 엄청 발달했잖아. 그러니까 AI에 막 뭐 예를 들어서 모에 살롱이 남성 전문 미용실인데 약간 이거에 맞는 사진 몇 개도 좀 올리면서 소개글을 조금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면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너무 혼자 막 하시지 마시고 요즘에 GPT가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진짜 너무 잘 돼 있어. 나도 막 GPT에 영상 같은 거 만들 때나 이럴 때 아이디어 좀 줄래 막 이러면서 되게 만든단 말이야. 광고나 뭐 이런 거 맡기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는데 돈 주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혼자 해보세요. 일단 혼자 해보고 네이버 자체 광고만 쓰는 게 좋다 생각해. 뭐 대행사나 실행사나 뭐든 간에 그 사람의 간절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란 말이야. 어찌 보면은 플레이스 무슨 뭐 이런 걸 다 알면은 그러면 네이버 직원을 하지 왜 여기 있어요. 누가 광고 대행사 실행사를 해. 물론 좀 계정들을 여러 개 돌려가지고 뭐 트래픽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좋아요 뭐 이런 것도 만들 수는 있겠지 당연히.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네이버 자체 광고만 쓰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정말 뭐 주변에 믿을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돈 내고 하셔도 되고 개인의 선택이니까. 저는 일단 저희 매장도 플레이스 상위권 항상 유지하면서 저희 지역 키워드나 이런 것도 제가 다 좀 상단에 위치해 있는 상태인데 저는 네이버 자체 광고 말고는 안 씁니다. 굳이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옛날에 한번 나도 처음 했을 때 대행사였을 거야. 걔네들한테 한 돈 좀 주고 한번 해봤거든. 궁금하니까 한번 올라가긴 합니다. 일단은 피크를 한번 찍어요. 그리고 다시 바닥을 쳐.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 그냥 꾸준히 해야 돼. 네이버에서 노출이 안 되면 인스타를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 그럼 인스타에서도 노출이 안 돼? 그럼 유튜브를 해보세요. 유튜브도 안 돼? 그럼 틱톡을 해보고. 그럼 뭐 틱톡도 안 된다. 그러면 전단지 들고 밖에 돌아다니세요. 물론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가게고 내가 창업을 했으면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그 생각은 하고 있거든. 그래서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좀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은 상황에서 플레이스 등록을 하셔라. 그게 제일 베스트다. 그래도 그 준비를 하시고 나서 플레이스 등록하실 때 그게 바로 등록이 안 될 거거든요. 아마 그 검토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조금 등록을 하고 뭐 사진이라든 디자이너 소개글 등등 이렇게 좀 다양하게 조금 이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모구백과 시리즈 이제 DM이 좀 많이 왔었던 미용실 창업 방법이라든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는데 도움이 되실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경험 안에서만 최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럼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개인 계정이나 미용실 계정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선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용실 창업을 꿈꾸는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들 그리고 뭐 다양한 뷰티업 관계자분들 요즘에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창업한다는 게 좀 쉽진 않은데 그래도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아시죠? 그리고 미용실 창업하신 분들 제 영상 보고 만약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은 그냥 연락 한 번만 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누군가가 잘 되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진짜 내가 다 행복해. 꼭 연락 주십시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